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구강사 방도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언어와 매체입니다. 언어와 매체 2023학년도 수능에서 어떻게 본다면 언매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답률 2위 문제와 오답률 3위 문제가 바로 여기서 다 나왔기 때문이야. 특히 문법 강의에서 여러분이 세밀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형태소 분석 같은 걸 잘하지 못했다면, 문장 분석을 잘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언매가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다음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언매, 특히 문법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문장과 단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2023학년도 수능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장에서 단어에서 무언가를 빼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 강의, 교재 여러 가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 언매 종결자나 고난도 언매 완성 같은 경우를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간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우선 35에 36번은 언어의 비문학 지문입니다. 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렇지, 첫 단락에서 중심화제를 완벽하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체크한다고 했죠? 문제를 풀 때 A, B가 이렇게 밑줄이 있다면 그 밑줄까지만 한번 읽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풀어보자 라는 것들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자, 가봅시다. 합성명사입니다.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 명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조금 정리하면서 갈 건데요. 자, 우선 가볼게요. 첫 단락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해설 강의니까 합성명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합성명사는 뭐냐면 직접 구성 요소에 그 해당되는 어근들 있죠. 어근들이 모두 다 명사다 이거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자, 보자. 당연하죠. 합성명사는 당연히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이 어근이 모두 어근이 명사래. 자, 직접 구성 요소가 구성 요소가 모두 다 어근이어야 됐다 이거죠. 어근인 명사이다 라고 합성명사의 정의가 딱 튀어나왔고요. 이 정의니까 이 합성명사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했고, 얘가 중심화제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것도 잡았습니다. 가볼게요. 합성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거야. 갈비찜 한번 가봅시다. 합성명사가 복합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한번 더 가볼게요. 갈비찜은 갈비와 찜이다 이거야. 그렇죠. 갈비와 찜. 갈비 하나, 찜 하나,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합성명사지. 자, 가볼게. 그런데 갈비찜 형태에서 단위까지. 그런데 잘 봐봐. 합성명사의 어근이 복합어라고 했다는 것은 얘 자체가 복합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찜을 보면 찌다에다 미음 붙었으니까 파생어니까 복합어지. 이 파생어가 하나의 어근이 된 거죠. 그런데 갈비찜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해보면 갈비, 찌, 미음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이처럼 합성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오케이. 이 합성명사 내부의 복합어야. 내부가 복합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오케이. 한마디 말하면 어근이 복합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태소 합성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알 수 있다 이거야. 할 때 형태소 분석을 한다. 형태소 분석을 하면 내부 구조를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기억까지만 딱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되니까. 자, 가볼까요? 3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새우볶음. 여기서 구조가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우선 새우볶음은 자, 직접 구성 요소라면 두 개로 나눠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볶음이 되겠죠. 근데 볶음이 볶다에다가 플러스 뭐다? 음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있는 거야. 여기 짝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볼까요? 집안 싸움입니다. 집안 싸움은 뭔가 집안이 벌써 결합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싸우면 싸우다도 뭐야? 싸우다에다가 미음이 결합되는 거죠. 이 어간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논밭가리 가볼까요? 논밭가리는 어때요? 논과 밭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 얘가 결합돼 있어요.
그 다음 가리도 갈다가 있잖아. 갈다에다가 플러스 이라는 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접사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탈춤놀이 가볼게요. 탈춤 여기서 헷갈렸어요 애들이. 탈춤이 탈 플러스 춤이 아니고 추다에다가 플러스 미음이 있는 거죠. 뭐 미음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물론 요 안에서 또 가로가 쳐지겠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놀이니까 놀 플러스 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은 구조는 뭘까요? 요 이은과 디귿이 같은 구조구나. 나와 다가 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요. 형태도 분석 연습을 좀 많이 하셨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35번문 풀고요. 그 다음 단락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했죠.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웁니다. 자, 다이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의미라고 하고요. 그렇죠. 중심의미. 그 다음 갑자기 다이어 얘기 나왔어. 합성명사 얘기하다가. 자,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자, 합성명사의 두 어근에도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드디어 나왔어. 이 두 어근이 있어.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그런데 중심적 의미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대.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서 사전적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명사의 어근을 쓸 때 주변적 의미로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럼 원래 자립적인 명사겠죠. 자립명사가 쓰일 때는 하나의 의미만 나오는데요. 이게 합성명사가 되면 그 어근이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합성명사 도끼눈인데요. 도끼와 눈이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볼 수 없다 이거야.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 이건 주변 의미지. 도끼 자체는 이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중심 의미고. 그렇죠? 오케이. 그러므로 혼자 쓰일 때는 뭐 합니까? 그렇지. 자, 잘 보자. 두 어근인데 다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합성명사에 두 어근이 있어요. 두 어근이 있는데 두 어근이 뭐다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다 쓸 수 있어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이 자립해서 쓰일 때는 혼자 쓰일 때는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 하나의 의미니까 당연히 중심 의미로 쓰였겠지. 그런데 얘가 뭐다? 합성명사가 되면 요 하나의 의미가 파생돼서 주변 의미가 추가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주변 의미 새롭게 갖는다. 주변 의미 추가된다 요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데 그 예시가 뭐다? 토끼눈이다. 할 때 이 도끼가 그 바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문법 비문학을 할 때는요, 이 개념의 특성과 예시를 연결시켜서 읽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합성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명사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이거야. 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중심이든 주변이든 합성명사 내부에서 위치가 자유롭다 이거야. 어근이. 비바람, 이슬비 중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그렇죠. 비바람 할 때 비. 이슬비 할 때 비. 그렇죠. 오케이. 얘네 다 중심 의미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인의 뜻이니까 위치가 달라졌다 이거죠. 자, 봅시다. 벼락 공부할 때 벼락, 물벼락 할 때 벼락. 얘네들은 주변 의미를 나타내잖아. 그렇죠. 우리 주변 의미들 세모를 한번 쳐볼까요? 자, 주변 의미들을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앞의 어근, 선행 어근이 될 수 있고 후행 어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로 주로 관찰된다. 그런데 이 주변 의미 세모 부분
나타난 어근 중에선 합성명사의 내부에서 특정 위치로 나오는 경우가 많대.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서, 그렇죠? 오케이.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임이 나타나는데 이때 꿀은 대체로 선행 어근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이라는 구름바다라고 할 때 구름.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바다의 의미인데요. 이 바다의 의미가 주변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후행 어근으로 주로 나타난다 이거죠. 됐어요. 아하. 그럼 위치에 대한 내용을 하는구나. 볼까요? 합성명사가 있는데요. 그렇죠? 오케이. 이게 어근이 원래 어근 위치 자유롭다라고 했어. 어근 위치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얘가 뭐였냐면 비바람, 이슬비. 그렇죠? 오케이. 비바람, 이슬비.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 벼락공부, 불벼락 이런 것들이 있었죠.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다만 어근위치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주변 의미로 쓰일 때는 위치가 한정될 때가 있었다. 주로 특정 위치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선행 어근에서만 쓰이는 경우, 후행 어근에서만 쓰이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나눴고 거기에 대한 예시를 들었어요. 첫 번째 얘는 뭐다? 그렇지. 자, 꿀잠이 있었고요. 꿀잠. 두 번째 얘는 뭐였다? 그렇지. 구름바다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네요. 그래서 꿀과 구름바다 이렇게 선행에서 대체로 나타난다. 여기 보시죠. 벼락공부, 물벼락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슬비 중심 의미일 때. 그렇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야 되고 여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글의 전체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치에 대한 거라든지 중심 주변 의미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36번에 나오겠지. 보니까 칼잠을 가볼게요. 잠은 당연히 중심 의미고요. 칼할 때 이 칼은 당연히 날카로운 칼 그 의미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죠? 그치? 주변 의미가 되겠죠. 머리글 할 때 이것도 머리가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될 것이고 일벌레 할 때 일은 그치? 벌레가 세모가 되겠지. 주변 의미가 되겠지. 입꼬리 할 때 입은 당연히 중심 의미고요. 꼬리는 세모가 되겠고 꼬마 전구 할 때 전구가 동그라미고 꼬마가 세모겠죠. 작은 전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따지면 돼. 1번 가볼게요. 칼잠과 구름바다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칼잠을 보니까 세모 동그라미였고요. 그렇죠? 오케이. 구름,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A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다 이거야. A가 뭐냐면 중심적 의미예요. 중심적 의미가 얘는 후행 어근에 있는 거고 얘는 뭐다? 선행 어근에 있는 거군요. 같군이 틀렸죠. 2번 머리 그립니다. 머리 할 때 머리가 세모가 됐고요. 동그라미입니다. 물벼락 할 때 물이 동그라미고 벼락이 세모죠. 그럼 둘이서 다르잖아. 그럼 당연히 다르지. 틀렸죠? 오케이. 1벌레 가볼게요. 1 벌레가 되고 벼락 공부입니다. B를 나타내는 위치는 각군이라고 했는데 B는 뭐냐면 주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변 의미 얘는 후행이고 얘는 선행이니까 틀렸어. 입꼬리 도끼 눈 가볼게요. 입꼬리입니다. 입꼬리고요. 도끼 눈이죠. 오케이. 아,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맞죠? 얘는 후행 얘는 선행이니까 답은 4번이에요. 자, 꼬마 전구입니다. 꼬마 세모고요. 전구 동그라미. 꿀잠할 때 꿀이 세모고 잠이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군이 아니고 같군이 돼야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충분히 이 비문학 지문 정리만 잘 된다면 문제는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7번 갑니다. 오랜만에 중세국어에 제자원리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표기가 난 것이 뭐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요거 꼭 한번 필기해 놓으신 다음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웁니다. 가 봅시다. 중세국어예요. 자, 이거 앞에 위에 거를 하지 말고 현대어 풀이를 보자.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A에 해당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건데요. 받침이 있는 걸 따지면 되죠. 종성이니까 디귿, 리을, 기역, 리을기역. 리을기역도 뭐냐면 리을도 초성에 쓸 수 있고 기역도 초성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종성에 다 쓴 거지.
종성이 다 쓴 겁니다. 자, 보니까 1번 뭐야? 오메 뭐가 없습니까? 사가 발, 그쵸? 스가 발, 이게 없네. 스가, 이건가요? 스가 발. 그렇죠? 오케이. 얘가 없네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므로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돼야 되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쉽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정답률이 73%밖에 안 됐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알았죠?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추다할 때 춤을 두 개를 분석 못한 애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2번 갑니다. 사위. 여기 순경은 비읍이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순경은 비읍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C를 보니까요.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는 옆으로 나란히 써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그쵸? 오케이. 받침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시옷기역, 비읍지읒, 일격. 됐죠? 오케이. 4번. 붓, 사가발. 이런 것들이 있죠. D 갑니다. 자, 아와, 의와, 오와, 우와, 요, 유, 와란 첫 소리를 아래로 붙여 쓰고 라고 했어. 알았죠? 오케이. D야. 붓, 스가발.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첫 소리 아래. 이렇게. 이 첫 소리. 초성 밑에 쓴 거지. 밑에 쓴 거고. 맞죠? 오케이. 밑에 쓴 거야. 맞아. 자, 오른쪽에 쓴다. 이거죠? 오른쪽에 다 썼잖아. 뭐. 그치? 이겁니다. 이게 5번 선지였어요. 됐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38번입니다. 된소리되기에 대한 거예요. 요거는 보기의 조건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갑니다.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에 활용해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를 알아봅시다. 신발을 신고처럼 용언이 활용해서는 마지막 용언의 활용이야. 소리가 니은 미음인 어간 뒤에 그는 우선 원칙은 뭐야? 어간의 끝소리야. 어간의 마지막 소리. 그쵸? 오케이. 어간 끝소리가 니은과 미음이어야 되고요. 자, 처음 소리가 뒤에 처음 소리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인 어미.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플러스 어미 첫 소리가 뭐다? 그렇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다.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일 때 이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된 소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된 소리야. 그렇죠? 요게 지금 원칙으로 나와 있는 거야. 얘가 원칙이야. 그렇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예외적으로 된소리되기가 안 되는 거, 된소리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줄 거라는 거지. 그렇죠? 네 가지야.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가면 돼.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니은, 밈 뒤에 이어지는 의미 항상 된소리인가요? No. 아니란다. 첫 번입니다. 용언의 어간에다가 피사동 접사가 결합되거나 어미끼리 결합되거나 체험과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니은 미음의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있는 경우도 안 됩니다. 그럼 AY 중 밑줄친 말에 니은이나 미음 뒤에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네 가지 중 한 개겠지. 혹은 이 원칙이 어긋나거나. 이렇게 따지면 되지. 됐어. 오케이, 갑니다. 필요를 푼다라고 했어요. 자, 니은과 다예요. 근데 여기서 푼다 할 때 푸다에서 나오는 풀다에서 온 거죠. 풀다. 필요를 풀다. 플러스 니은이라는 뭐다? 그렇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어말어미가 나온 거죠. 자, 그럼 1번 A를 보면 니은과 디귿은 여기 니은과 디귿은 둘 다 어미에 속한다. 맞아. 2번 더운 여름도라고 했어요. 여름도 여름 체언이고요. 디귿은 뭐다? 그렇죠.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체험 플러스 조사야? 오케이. 2번 제껴. 3번 갑니다. 미음과 기역이 되겠습니다. 미음과 기역이야. 잘 한번 따져보자. 대문을 할 때 여기 잠가야. 미음과 기역. 근데 형태에서 분석해. 잠그다 플러스 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잠그다 안에 전부 다 미음과 기역이 있으니까 얘는 뭐야? 하나의 형태소. 한 형태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C를 보니까 하나의 형태소다? 맞아요. 오케이. D를 가봅시다. 자, 디귿에 니은과 기역이 어미끼리 결합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에 뒤에 니은과 기역 안 따잖아. 안 기어라지. 안 따가 어근이고 기는 뭐야? 품에 안기다야. 방쌤이 연하의 품에 안기다. 연하는 우리 아들이야. 안겨 진 거니까 피동전미사죠. 피동전미사. 그렇죠. 전미사기 때문에 다음 몇 번? 어미끼리 결합이 아니고 피동전미사가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5번 이에 니은과 지읒이 어간어미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어간어미 결합했대요. 니은과 지읒이 가볼게요. 결합된 게 아니라는 거지. 자 크다죠. 크다가 어간의 끝이잖아. 여기를 보니까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미면 되잖아. 하지만 니은부터가 어미잖아. 그러면 얘가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이 아니죠. 오케이. 자 어간어미가 결합한 이어진 소리가 아니다. 맞아.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39번. 얘가 전체 엄매에서 오답률 거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녀석인데 한번 가볼게요. 이게 솔직히 견문장 원문장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잡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서술어를 정확하게 따져서 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번 기억에는 필수적 부사가 생략된 안기문장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바란다가 하나 있고요. 받다가 있으니까 받다에선 묶여야 돼요. 자 받습니다. 누가 받는 거야? 내가 받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 바란다의 주어가 뭐야? 여기 나는이겠지. 그쵸? 오케이. 그럼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봤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생략된 게 있네. 뭐가 생략됐을까요? 내가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봤다가 되겠죠. 왜냐면 바란다의 주어가 얘니까. 그리고 내 친구가 보낸 책을 보내다. 그렇죠? 오케이. 내 친구가 보내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책을이 생략됐습니다. 하지만 생략된 게 또 있어요. 뭐죠? 나에게 보내다 이거죠. 오케이. 두 개가 생략됐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럼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됐다? 맞죠. 받다, 보내다라는 것은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므로 나에게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기문장이 있고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기문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에 주어가 생략된 안기문장이 있다. 한번 따져볼까요? 니은에. 자, 보자. 나는 테니스가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이거 말했다나 했고요. 재미있다고 있어요. 아하, 여기까지. 그렇죠? 테니스 배우기가 재밌다고 이거야. 뭐가 재밌어? 테니스 배우기가 재밌어.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친구에게 말했대요. 그럼 여기 주어를 한번 생각해봐요. 테니스를 배우다. 그럼 잠깐. 누가 테니스 배운 거야? 내가 테니스를 배운 거잖아. 그럼 여기 내가가 또 생략돼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주어가 생략된 안기문자가 있네요. 여기 명사절이 있죠? 오케이. 여기 관형절이고요. 이 정도는 알죠? 명사절. 여기는 인용절이 됩니다. 여기는 관형절, 명사절, 인용절 이렇게 되죠.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 먹을 식당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2번 가볼게요. 기억과 니은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보시면 기억의 명사절이 여기인데 얘는 목적어에 기능을 하니까 틀렸고요. 니은은 주어에 기능한다? 여기 있어요. 테니스 배우기 가. 재밌다의 주어가 테니스 배우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므로 주어 기능 명사절이 있다? 요건 맞아요. 틀렸고. 자, 3번 가볼게요. 기억과 디귿은 디귿 가볼까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기문장이 있대요. 디귿 가보자.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을 식당이 아니다. 자, 우선 서술어 잡아볼게. 아니다 있고 또 뭐 있어? 먹다가 있어요. 묶으면 먹다예요.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다 이렇게 했어. 자, 보자. 이렇게 묶이는데요. 우선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으니까 당연히 식당을 꾸며주니까 얘도 관형절이 됩니다. 그렇지? 오케이.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다잖아. 그럼 디귿에는 주어가 생략된 자, 안기문장이 없죠. 그렇죠? 오케이. 틀렸어요. 자, 기억에서는 주어가 생략됐다 있었죠? 내가? 있습니다. 맞아요. 4번 가볼게요. 디귿에서는 보어의 기능을 하는 안기문장이 있고 잠깐 디귿에서 보어 기능을 한다고? 자, 보어는 뭐냐면 얘가 보어야 얘들아. 그렇죠? 얘가 보어의 기능을 하는 안기문장이 아니고 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기문장이지. 이 4번 선제는 정말 많이 썼어요. 물론 1번에서 나에게를 못 잡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렇죠? 나에게를 잡았다면 관계없지만 나에게 못 잡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안기문장이 있고 리을에서는 부사의 기능하는 안기문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부사의 기능하는 안기문장이 있다. 리을 봐봐. 신이 닳도록 여기 있어요. 맞아요. 아름다운 여기 또 관형절이 있죠. 보시면 디귿은 보어의 기능 안기문장이 있고 벌써 여기가 틀렸고요. 부사의 기능 안기문장 요거는 맞습니다. 자, 디귿과 리을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자, 리을 가볼게요.
관광지가 아름답다 그러죠. 관광지가. 주어가 생각된 거죠. 리을은 예, 틀렸고. 디귿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다. 여기서도 뭐야? 목적어가 생각된 거 디귿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보다 요 필수적 부사를 찾을 수 있냐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연습을 좀 잘했다면 쉬운 거고요.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연습을 잘 못했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문법입니다. 이번 그 2023 수능에서 매체가 조금 쉽게 나왔어요. 한번 빠르게 한번 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먼저 훑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40번 문제는 가에 대한 이해니까 가만히 있고 풀고요. 41번 문제도 가에 해당되니까 가만히 있고 풀고요. 자, 그 다음 나를 쫙 한번 정리하면서 읽은 다음에 42번, 43번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가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빵빵 공식 누리집 홈페이지 일부래요.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빵빵 공식 누리집이네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자,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공모. 이런 공모를 하는구나.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군에 대한 기부 장려를 위해 우리 군에서 홍보 포스터를 공모합니다. 이거죠. 공모합니다. 주어가 뭐야? 우리 군에서야. 자, 41번 문제를 가볼게요. 41번 문제 보니까 1번 선지입니다. 격조사에서 사용하여 주체가 단체 힘을 들였다. 맞죠? 어디에서 공모했다고요? 우리 군에서 공모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억은 종교라면 비읍니다를 활용하여. 자, 봅시다. 맞아요. 빵빵군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공손하게 높이는 게 아니고 공모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글이 보는 사람을 하는 거죠. 기부자를 높이는 게 아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니은 한번 가볼게요. 자, 대상은 빵빵군 주민으로 제한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돼야 할 사항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냈다. 그렇죠? 오케이, 보세요. 제외해야 할 항목이야. 제외해야 할 항목 아니죠. 제외해야 할 항목,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 사람들만 하세요 이거니까. 자, 디귿 가볼게요. 연결함이 면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요까지 맞아요. 면을 활용한 것까지는.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4번 선지가 되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괜찮았지만 여러분 헷갈렸을 것 같아. 자, 봐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기부자에게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면 기부 대상 지역에서 대상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선택하는 조건이 아니고. 자, 디귿 가볼게요. 되다를 사용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뭐냐면 제공됩니다입니다. 근데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틀렸습니다. 됐고요. 넘어가서 솔직히 41번은 읽으면서 풀면 되고요. 40번 문제를 보시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에게 작성한 질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댓글 기능을 보니까 기부금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부금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목지 사업에 사용되게 예정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오케이. 2번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라고 했는데 자, 만족도가 나왔는데 이 페이지에 대한 제공한 정보가 만족도를 표시하는 거지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가 아니에요. 그럼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과감하게 3, 4, 5를 제끼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 홈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민원 서비스 메뉴가 나와 있죠. 오케이. 자, 4번에 보니까요. 누리집의 상단에 홍보 문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자연 빵빵군 있습니다. 자,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에 부각하고 있는 특징 맞습니다. 5번 가볼까요? 지역의 관광 명소와 축제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밑에 있습니다. 자, 두루미 생태 공원 국화 축제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이제 나에서요. 학생들이 얘네가 공모 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뭐 줌 같은 거 갖고 회의하는 거 같죠? 마이크 음량 같은 거 하고 자, 정보 받냐고 물어보니 모르니까 뭐 참여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회의까지 녹화를 하죠.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청파일 보내는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종서가 고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종서가 이제 보면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얘기할게. 내가 만들어 본 그래픽 자료를 보면서 포스터를 어떻게 구성할지 얘기했다. 이제 포스터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야. 그럼 포스터의 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야.
아셨죠? 오케이. 회의는 무조건 과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하다. 자, 정부 기부자 빵빵군 주민으로 구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나타낸 거야. 이렇게 그래픽을 설명했습니다. 자, 포스트에 정부까지 그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나머지 셋만 하자 이거야. 그리고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이 기부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부자가 부각되도록 기부자를 가운데 두자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자, 1번. 2번 이렇게 됐어. 수영 또 볼게요. 하트 모양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걸 얘기했고요. 3번. 자, 그런데 포스트에 정부가 없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해외 공지를 어떻게 나타내지? 고민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 파일을 읽어보니 기부자가 현재 주소지가 아니면 어딘지 기부할 수 있대. 우리 지역에 기부하게 하려면 답례품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답례품을 알려주는 것이 4번. 그래서 답례품 링크를 보고 인사무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두루미 캐릭터를 나타내보자 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 세액공제는 두루미가 말하는 것으로 전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야.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42번 보니까 음성 언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 선질이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요. 오류 수정했다 이런 건 없어요. 자료 오류 수정한 게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죠. 자, 디귿에 보니까요.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종수에게 전송했죠. 그게 뭐야? 그렇지. 아까 그 공고문을 전송한 거죠.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4번은 실시간으로 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녹화했다고 했죠. 5번 음량을 조절해서 발언권을 여기까지 뒤에 맞는데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 안 들려서 그랬다. 이런 거죠. 자, 43번입니다. 아, 우리 카트를 했네.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제일 이상해요. 우선 딱 보면서 잘못된 것만 찾아봐. 요거. 얘가 말해야 되지 않아? 기부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드려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확성기 갖고 했네요. 자, 볼까요? 설화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부자를 중심에 두자. 나와 있습니다. 설화가 확인하셨어야 돼.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부 행위에 담긴 긍정적 마음을 연상시키는 규의 모양, 하트 모양으로 했죠. 종소의 의견을 바탕으로 빵빵 기부했을 때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을 그려놨다. 맞죠? 인사입니다. 자, 해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 빵빵으로 쳤을 때 노래지가 유명하다는 점에서 두루미 캐릭터 나왔습니다. 두루미. 5번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내용을 직접 알려준다. 주체가 내용을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고 확성기로 했고요. 원래 두루미가 하자고 했는데 바꾼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44, 44, 45번입니다. 여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페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카페 화면이다. 1인 미디어 방송을 클릭한 화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디어 방송을 클릭한 화면이래요. 게시판에서 딱 보니까 여기 1인 미디어 방송 요걸 클릭했다 이거지. 그렇죠. 요 카페에서 자, 화면 2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44번은 화면 1에 대한 내용이에요. 45번은 화면 2니까 화면 1까지 읽은 다음에 쫙 본 다음에 보면 되는데 솔직히 얘를 먼저 읽을 필요가 없고 왔다 갔다 거시면 돼요. 자, 가볼까요? 우선은 먼저 보기를 읽었어요. 매체통 동아리 카페 활동 규칙이 나왔어. 매체통 동아리원들이 다양한 매체 자료 비평 활동을 통해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게 목적이야. 동아리 목적. 그 다음 카페 개설 목적이야. 자,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두 번째는 비평을 위한 글만 작성하고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올린다.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무리한 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기억을 보니 개설 목적을 고려하여 동아리 성격이 드러나도록 카페 활동의 주체와 활동을 제시한다라고 됐는데요. 활동 뭐라고 돼 있냐면 매체 자료 비평이죠. 그렇죠? 오케이. 주체는 누구야? 그렇지. 동아리 매체 통해 하는 거죠. 오케이. 맞아. 얘네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규칙 2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시판 성격에 맞게 한다. 자, 나누어서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분리했다. 나눠져 있죠. 텔레비전 방송, 영화, 그렇죠? 1일 미디어 방송, 뭐 그다음에 신문, 잡지, 도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지금 매체 자료 비평만 위한 카페니까 디귿 볼게요. 규칙 1을 고려하여 동아리 활동을 계획을 상기할 수 있도록 비평 활동의 결과에 제출 기한을 제시한다 이거예요.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보니까
계획을 성실하게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9월 20일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제출기한은 제시한 거겠죠. 1부입니다. 규칙 1을 고려하여 사건 보도 작성할 능력을 기르기 위한 링크다. 규칙 1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비평을 위한 글만 작성하고 게시판 성격에 맞게 올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링크가 뭐냐면 언론사 누리집 바로가게 링크가 있는데 얘가 보도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는 있을 것 같아. 이 링크 들어가면. 뭐 기사를 많이 보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 자료 여기 어디야? 규칙 2와 이 4번 선지 여기 있는 내용이 보도기사 작성을 능력을 기르는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다 몇 번? 4번이고요. 미음을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음을 보니 규칙 3을 고려하여 예의를 지키지 않는 글이 동아리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삭제 비속어 사용이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무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됐어요. 45번 문제입니다. 자,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입니다. 지문을 다 읽었다고 한다면요. 우선 작성자가 재원이고요. 민수회원, 영진, 지수가 지금 뭐합니까?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이죠. 볼게요. 자, 재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경험을 근거로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어디에 있냐면요. 자, 두 번째 단을 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제공한다. 그래서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유용하다 이거죠. 됐어. 회원은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접했을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한다. 회원가 볼게요. 특정 성분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 성분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었어. 자, 믿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돼. 신뢰성을 점검한 거네. 맞네요. 됐죠? 이렇게 푸시면 돼. 재원가 믿습니다. 가볼게요. 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끊고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야. 자, 재원도요 주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보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영지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잠깐만 보자. 영진만 민수 볼게요. 민수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그런데 갑자기 특정 상표를 언급하여 칭찬할 때 상업성이 짙어 보였어 이렇게 나왔죠. 그럼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민수는 맞아. 하지만 재원은 상업성과 관계가 없죠. 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신뢰성만 따진 거지 상업성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재원은 영진과 달리 자신이 본 여행 그렇죠? 오케이. 관련 1인 미디어 방송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가 다양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그렇지. 분명히 재원이 다양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얘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영지는 뭐냐면 비슷비슷하다라고 나왔으니까 요 말 맞아요. 오케이. 5번 선지 영지는 지수와 달리라고 돼 있어요. 지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독립운동가. 의미가 있다. 1인 미디어 방송에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영지는 뭐냐면 비슷비슷한 놈이야. 그래서 별로 사회적 파급력이 제한적이야 이렇게 나왔죠. 고정 시청자 수가 늘지 않는 1인 미디어 방송 사례를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사회 비치형이 한계가 있다라고 영지는 얘기하고 지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까지 모든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와 매체에서는 우선 언어 부분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선생님도요 여러 가지 콘텐츠와 강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법을 확실히 잡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